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동갑내기 남친이 한 명 있었어요. 사실 남친은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는데 우연히 소개하는 자리에 친구 따라 나갔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 무척 반갑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고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어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닮은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나를 뜨려져라 쳐다보는 바람에 자주 눈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마침내 그가 다가와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혹시 미진초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통성매도 하지 않고 직진하는 질문에 깜짝 놀라서 대답했어요. 그런데요? 그러자 활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맞아. 너 고울이 맞지?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나 모르겠어? 정환이야. 많이 더 옆변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때 그 시절의 정환이의 모습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환이라고? 못 알아보겠는데? 응? 너 많이 변했구나. 그때는 얌전하고 범생이처럼 순한 아이였고 참 내성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외향적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때도 친구와 놀기보다는 혼자서 꼼지락거리기를 좋아했고 친구들과도 잘 사귀지도 못했어요. 항상 손에 있는 책을 들고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친구들 노는 것을 구경만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정환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았다면 정말 못 알아봤을 겁니다. 친구들 무리 속에서 잘 어울리고 남자답더라고요. 공부도 잘했는지 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죠. 우리는 그때부터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당시에 그에게는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친구 이상의 감정은 생각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그가 선배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월급 의사로 일하게 되면서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더니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해왔습니다. 저도 가볍게 사귀던 남친과 헤어진 후였어요. 친구처럼 오랫동안 편하게 지내왔는데 사귀자고 하는 말이 어골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의 제안을 농담 반으로 받아들였다가 어느새 진단처럼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거의 매일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사이니까 결혼을 해도 친구처럼 잘 지내면 되겠지란 생각에 저도 이 친구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제 남친이 남자로 보인다거나 절실한 사랑의 감정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별 애틋한 감정도 없이 그저 친구처럼 편안하고 좋으니까 결혼을 하면 잘 살겠지란 막연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당장 헤어진다고 해도 별로 아쉬울 것도 없을 것만 같은 감정이랄까요. 남친과는 워낙에 친하게 지내온 친구라서 저희 집에서도 친척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집을 자기 집을 드나드는 것처럼 자주 들락거리곤 했거든요. 새삼스럽게 저희 부모님께는 남친에 관해서 인사드리고 말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사친이라고 그렇게 일렀어도 둘이 사귀는 것쯤으로 여기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정환이를 대놓고 사위라고 여기셨습니다.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들처럼 부침성 있게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면서 뭐 하나 빠진 게 없다고 하시면서 저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동안 정환이는 저희 집을 문턱이 달아 빠지도록 들락거리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 집에 놀러 가자는 소리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늘 혼자서 독립해서 생활해오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정환이에게 반찬도 많이 더 날라다 줬었네요. 그냥 대충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정환이 엄마는 정환이 아빠랑 이혼을 하시고 오래전에 외국으로 떠나서 재혼해서 산다고만 들었어요. 지금 정환이 아버지도 재혼하셨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보지도 않았었죠. 어느 날 남친이 자기 집에다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정환이 새엄마가 꽃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꽃만 하나를 안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정환이 아버지는 장어 도매를 하시면서 지방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모두 다 지배인을 두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운영하셨고 돈 되는 일이면 이것저것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정환이가 장어를 박스채로 우리 집에 여러 번 가져와서 엄마한테 선물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도매와 식당을 한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은 없었어요. 정환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자기 부모님에 관해서 말해준 거였죠. 정환이 새엄마는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있고 새엄마가 낳은 20살인 여동생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서 정환이 아버지와 새엄마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새엄마는 정환이 아버지보다 훨씬 어리게 보여서 놀랄 정도였는데 온몸에 금붙이와 화장도 진하게 한 모습이 꽤나 사치를 부리는 여자로 보였습니다. 여동생은 새엄마를 많이 닮았고 정환이 아버지와는 딴판으로 생겼더라고요. 남친의 여동생이 처음 보는 오빠의 여친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말을 했습니다. 어머, 오빠 수준도 참 그렇게 이쁘다고 하더니 오빠는 눈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황당하게도 처음 본 손님에게 이런 무례한 말을 하다니 제가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남친이 그런 자기 여동생에게 그랬어요. 야, 이런 어디서 아가리 함부로 놀리냐? 너 당장 사과하지 못해? 라고 말하자 남친의 새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나 조용해라. 모처럼 동생을 오래간만에 봐놓고서 겨우 한단 말이 고작 그거니?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도 정환이 새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또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 나이가 먹도록 엄마한테 하는 말버릇이나 고칠 생각을 해라. 네 동생한테 뭐라 할 입장이 아닐 텐데. 정환이의 여동생은 그 와중에도 편들어주는 정환의 새엄마한테 달라붙어서 정환이에게 메롱거리면서 입을 삐죽거리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완전히 제멋대로 자란 집 애가 틀림없었는데 정환이 아버지도 그 모양을 보고서도 뭐라 말도 않고 그냥 저에게 어서 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분 나쁘게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쳐다보고 자빠져 있는 정환의 여동생이 참으로 거슬렸습니다. 한 주먹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두고 보자 했었네요. 일단 무시를 하고 정환이 아버지와 새엄마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정말 웃기게도 앉으란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따라가 봤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식사 준비는 거의 다 되어가니 상에다가 반찬 차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물어물어 가면서 반찬을 놓고 수저 젓가락을 놓고 있었어요. 정환이도 따라와서 함께 거들었고요. 정환이랑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애비 시댁에 첫인사를 왔으면서도 별로 긴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환이랑 몇 마디 말을 주고받기라도 하면 한 번씩 흘겨보는 것 같았어요. 대충만 봐도 정환이와 새엄마의 관계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예비 며느리인 나에게도 잘해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눈치 백단이라서 새엄마가 정환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바로 알고도 남겠더라고요. 차갑고 냉랭한 눈빛이 귀찮게 인사 온다는 예비 며느리 때문에 식사 준비까지 해야 하는 수고를 왜 감당해야 하는지 억울해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정환이 아버지는 60대 초반인데 정환이 새엄마는 40대 중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말처럼 그 나이에도 미모가 돋보였고요. 식사 중간에도 정환이 아버지가 이것저것 물으셨고 정환이 새엄마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첫 인사 받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설거지 좀 하라고 시키더군요. 옷도 얌전하게 보이려고 쌤이 정장 차림인데 말입니다. 그 말에 정환이가 그러더군요. 아줌마, 설거지하기 싫으면 그냥 냅두세요. 왜 손님한테 설거지 시켜요? 뭐, 아줌마? 너는 네 여친 앞에서도 끝까지 아줌마니? 아줌마가 아줌마지. 그럼 제 엄마라도 된다는 거예요? 제 엄마 같으면 며느리 될 여자가 인사 왔는데 설거지를 시키겠냐고요. 일촉즉발 크게 한 번 터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정환이 아버지는 시끄럽다고만 하고 말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정환이 여동생이 자기 엄마 편먹은다면서 정환이에게 한 방 날렸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아줌마라 그랬어? 오빠 여친이 더 아줌마 같네. 생긴 것도 그럴싸하게 봐줄 만한 여자를 좀 데리고 오지 그랬어. 저를 대놓고 눈치껏 뜨면서 막말을 하는데 그냥 넘어갈 죄가 아니었어요. 나보고 그랬어요? 정환씨? 보면 몰라요? 어디서 못생긴 것을 데리고 왔으면서 우리 엄마한테 아줌마래.
정환 씨의 여동생분은 퍽이나 외모에 자신이 있나 봐요. 못생겨서 미안하네요. 라고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을 부모가 바로 앞에 있는데 한 대 쥐어 받겠어 어쩌겠어요. 그것도 첫인성 예비 며느리가 곤방 떨고 있는 시누이 앞에서 일희일비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차곡차곡 저축해놓겠다고 맘먹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웃긴 건 정환이 처음 말한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어이가 없네. 라고 하는데 정환이가 왜 그래도 새엄마를 죽도록 싫어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새엄마란 타이틀에 맞게 어느 정도 어른의 품이 유지한 것도 없더라고요. 아주 몰상식해 보였습니다. 정환이 아버지가 여동생과 새엄마에게 그러지 말라는 눈치를 주지 않았으면 별 꼴을 다 당했을 것 같았습니다. 잠깐을 잊고도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한데 그동안 정환이가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환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네요. 하라는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정환이 새엄마가 뭐라 할 것 같고 설거지를 한다고 하면 정환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환이 아버지한테로 가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오늘 이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정환이 새엄마한테도 그랬고요. 정환이 새엄마는 정환이가 미우니까 저한테 다 쏟아내는 것처럼 막말을 했어요. 앞으로 이 집 며느리가 되고 싶으면 며느리답게 행동해야 할 거예요. 오늘은 이만 보내주지만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주방에 있는데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꼴을 못 봐요. 알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환이 아버지는 그러는 정환이 새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집 며느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며느리 타령이야. 조용히 하고 입 닥치고 있어. 가만히 보니 정환이 새엄마가 무식한 행동을 하니까 정환이 아버지한테서도 무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정환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상종도 하지 않고 살 거라고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정환이 아버지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간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뒤에 정환이 새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상견례 하기 전에 너네 어머니 좀 만나야겠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리 혼수 예단에 관해서 의견을 나눠야 하지 않겠니? 처음부터 헤어지 못하실 거면 상견례도 필요 없으니까 미리 조율해야겠다. 어머니께 말씀을 잘 드려서 한번 뵙자고 해라. 라고 하면서 시간과 장소는 문자로 남기겠다고 하고서는 바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셨어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쁘지도 않은 전처 소생의 아들이 치과 의사라서 뭐 갑질 한번 해보겠다는 심상 같기도 했습니다. 미리 혼수 예단 조율부터 하고 상견례를 하겠다고? 뭐 이런 개뼈다구 같은 아줌마가 다 있어.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엄마한테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환이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신데 친아들도 아니면서 시어머니 행세하시겠다고 혼수예물 운운하면서 밤맛 없이 말하면서 만나자고 한다고요. 정환이 여동생도 그 아줌마가 낳은 딸인데 모전 여전이라고 했습니다. 정환이의 친모이건 아니건 간에 호적상의 예비 시어머니인 건 사실이니까 혼수 예단 때문에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지 별 수 없었죠. 정환이한테도 말해서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는 조금 일찍 나와서 기다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 세상에 온갖 삭치는 혼자서 다 부리고 사는 여자처럼 치렁치렁하게 걸치고 나오는 정환이 새엄마가 보였습니다. 거만하게 턱을 있는 대로 다 지켜세우고 걸어오더라고요. 어찌나 요란스럽게 오고 있던지 눈에 띄었는데 제가 먼저 엄마한테 저 아줌마가 정환씨 새엄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정환이 새엄마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엄마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정환이의 새엄마는 정환이와 저를 알아보고는 바로 왔는데 엄마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도 남다른 표정이어서 서로 아는 얼굴이란 걸 바로 알아차렸네요.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너 말자 아니니? 아니란 말도 못하고 정환이 새엄마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저의 어머니세요.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잘 알지. 네가 정환이의 새엄마였어. 반말하지 말아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고우리가 당신 딸이었어? 그래, 내 딸이다. 어쩌다 정환이 새엄마가 되고 너 참 능력 좋다. 너 무슨 조화를 부린 게야?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저와는 무슨 조화를 부렸다는 거예요? 난 이래봬도 고우리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긴 말 할 필요도 없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어놓고는 그러더라고요. 혼수에 대한 품목을 다 적어왔다고 했습니다. 필수 품목만 적어온 것이니 미리 해올 자신이 없으면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정환이는 기가 막히는 듯이 그랬습니다. 아줌마, 당신 자식의 결혼이 아니라고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따위를 내밀어요? 라고 해도 난 할 말은 다 했으니 그만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답도 듣지도 않고 잽싸게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내민종에 적힌 예단 품목을 보니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의 예비 시모에게 명품백과 품명까지 기재가 되어 있었고 시부에게는 명품 시계를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한테 드릴 혼수 선물도 세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는 헛웃음을 웃으시더니 그 종이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빠와 바람피던 여자였어. 한마디로 꽃뱀이었지. 얼굴 하나 반반한 걸 무기 삼아서 아주 이 남자 저 남자 잘 거쳐갔다 라고 하셨는데 정환이 친엄마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정환이의 새엄마 때문이란 걸 알게 되신 엄마는 뒷조사를 좀 해봐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엄마가 난데없이 정환이를 불러서 여동생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수집해오라고 시키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말씀해 주시겠다고만 하셨는데 조금 의아했습니다. 상견례에는 무기한 연기하자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말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정환이를 불러서 저와 함께 정환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하시면서 연락을 드리라고 했어요. 급한 일이고 알려드릴 중대한 일이 있다고 전하시라고 했습니다. 저한테도 말씀하지 않으셔서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아마도 정환이 새엄마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만 했습니다. 정환이의 새엄마가 아빠의 외도 상대였다는 것은 참 쇼킹한 일이었는데 또 무슨 일로 정환이 아버지까지 우리 엄마가 만나서 전해줄 말이 있다는 건지 머리 복잡해졌어요. 정환이가 저희 엄마와 함께 정환이 아버지를 뵈러 찾아간다는 소식에 정환이 새엄마가 오지 말라고 펄쩍 뛰면서 화를 냈다고 했는데 별스럽다고 했습니다. 저 엄마가 찾아가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벌써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정환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어허,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저희 엄마는 모두 있는 데 앞에서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이 결혼을 철학할 수 없습니다. 모두들 예상한 말씀에 깜짝 놀랐는데 엄마가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정환이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정환이 아버지가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보시는 대로 닭의 따님과 제 남편과는 유전자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당신의 딸은 내 남편의 딸이에요. 내 남편과 바람을 피고 헤어질 때 분명히 내게 임신을 했다고 사진까지 보여주며 협박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유전자 일치 여부 확인 검사한 겁니다. 정환이의 새엄마 면전에 두고 말하는데 정환이 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환이 새엄마는 새하얘진 얼굴로 어쩔 줄 모르고 정환이 아버지를 붙잡고 아니다라고 연거푸 외쳤고요. 아니다라고 혼자서 백날 외쳐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말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정환이 아버지에게 싹싹 비는데 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정환이 아버지가 자기 딸인 줄 알고서 20년을 속고 살아왔고 결혼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참 대단한 여자더라고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세상에나 그 버르장머리 없는 예비 시누이가 내 동생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먹은 시어머니가 있는 집안에는 딸을 시집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앞뒤의 말은 거두절미하고 듣다가 나온 정환이의 여동생이 그랬어요. 어머머, 여기 이 할머니도 정말 웃기다. 누가 막대먹은 시어머니래. 야, 조그마한 게 버릇없이 할머니가 아니라 네 새엄마야.
네 아빠는 여기 계신 아빠가 아니고 우리 아빠거든. 너는 내 동생이란 말이지. 너 이제부터 나한테 깝치면 가만두지 않겠어? 웃기고 있네. 그럴 리 없어. 엄마 그치? 너 이제부터 내가 네 언니니까 네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거야. 각오해. 엄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는 거야? 그 후로 제 눈앞에서 얼짱거린 적은 없었네요. 그 일로 인해서 정환이 아버지는 땡전 한 푼도 주지 않고 새엄마와 이혼을 했고요. 그 새엄마가 저희 아버지랑 바람을 펴서 낳은 딸은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저희 엄마의 말에 의하면 정환이의 새엄마는 미스 코리아처럼 젊고 이쁜 외모 덕에 남자들을 많이 홀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외모만 보고 쏙 빠져서 헤매다가 엄마와 이혼을 바로 하지 않으니까 임신까지 했다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혼을 강요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오기가 생겨서 일부러 하지 않았고 아빠도 잘못을 빌었기 때문에 지쳐 떨어져 나갔다고 했어요. 엄마는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 상간녀에게 복수를 한 것 같아서 후련하다고 했습니다. 남자 꼬시는 탁월한 재주가 있으니 또 어딘가에서 돈 많은 영감을 하나 물색하고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딸도 자기 엄마 따라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제 눈에 떼기만 하면 사람 제대로 만들어 놓겠다고 했습니다. 정환이도 그 아줌마 때문에 자기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되고 어린 시절을 외롭게 지냈고 막대먹은 계모 밑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일찌감치 혼자서 독립하는 생활을 하다시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새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란 소리를 하지 않았고 아줌마라고 불러왔다고 했어요. 정환이 아버지도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임신을 했다고 해서 정말이지 친딸인 줄 알고 정환이의 친엄마와 이혼도 했었는데 그 배신감 때문에라도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는 너희들이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정환이는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